자, 그러면 두 번째는 이 티처블 머신에서 캠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수집을 하고 그 수집한 이미지를 가지고 인공지능 모델 만드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그러면 티처블 머신에 들어갑니다. 다시 처음부터 할게요. 티처블 머신, 티처블 머신에 들어가서요. 우리가 시작하기 누르고 그 다음에 이미지 프로젝트를 할 거고요. 그래서 가위, 바위, 그 다음에 보 이렇게 이제 합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그러면 가위 어떤 이미지가 가위 모양인지, 바위가 어느 것인지, 어떤 이미지를 우리가 바위라고 할 건지, 어떤 이미지가 보인지, 보자기인지. 그래서 캠을 누르고 캠이 뜨잖아요. 그러면 제 얼굴을 좀 이렇게 비켜주고 여기서 자 가위죠. 이렇게 가위 모양을 계속 사진을 수집을 합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모양을 다양한 각도에서 이렇게 가위 모양을 이렇게 찍어주는 거죠. 그래서 한번 찍어볼게요. 자, 홀드 투 리코드. 이거 사진을 찍으려면 잡고만 있으면 돼요. 찍고 쭉 계속 바꿔주면 됩니다. 이렇게 이런 것들이 가위야. 이렇게 이게 가위 모양을 이제 계속 찍고 있는 거죠. 이것도 가위 모양이고 이렇게 자 이렇게 찍었고요. 이게 가위 모양이다. 그 다음에 바위 모양이다. 바위 모양은 또 자 그러면 260개의 가위 해당하는 어떤 가위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우리가 모았고요. 자 바위는 주먹이죠. 그래서 주먹을 또 찍어 보겠습니다. 이렇게 뭐 이렇게 다양한 모양으로 이렇게 뭐 100, 그러면 다양한 데이터가 있을수록 이렇게 됐죠. 그 다음에 이제 보에 해당하는 음, 이렇게 멀리도 했다가 가까이도 했다가 이렇게 틀기도 했다가 이렇게 이게 보야 보 이런 식으로도 했다고 이게 자 이렇게 해서 자 각 레이블 또는 여기서는 클래스라는 말을 쓰는데요. 각 클래스마다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수집을 해 주는 거죠. 캠을 이용해서. 자, 그 다음에 똑같습니다. 이제 자 트레인 모델을 합니다. 모델을 만드는데요. 이제 한번 모델을 만들고 자 기존에 보다는 이미지가 많기 때문에 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. 그죠? 자 데이터가 많을수록 그죠? 그, 인식할 더 잘 인식하겠죠. 그래서 데이터가 많아서 약간 대기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. 자 트레이닝을 시작합니다. 예. 자 조금 시간이 걸리죠. 이거는 데이터 양이 많기 때문에 자 어쨌든 훈련이 되고 있습니다. 자 구글의 어딘가에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만들었고 그 프로젝트 안에 세 클래스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올렸고 그 이미지를 가지고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. 아, 컴퓨터한테 가르치고 있습니다. 가위는 이런 모양이야. 바위는 이런 모양이야. 보는 이런 모양이야. 라고 이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. 자, 가르쳤습니다. 이제 다 가르쳤고 제 얼굴이 바위처럼 보이나 봐요. 그럼 그럼 제가 비켜주고 자 이렇게 돼버리면 보가 되겠고 이렇게 돼버리면 바위가 되겠고 이렇게 돼버리면 가위 좀 보하고 지금 헷갈리네요.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죠? 근데 이렇게 분명하게 해주면 확률적으로는 자 가위가 되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보하고 바위하고 헷갈리긴 하지만 그래도 바위일 확률이 높습니다. 그죠? 이렇게 자 그죠? 자 되죠? 자 됐습니다. 이렇게 됩니다. 자 지금 우리가 이제 간단한 이 모델을 만드는 게 우리가 지금 간단하게 했죠. 자 이 모델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다양합니다. 자 다양해요. 그래서 제가 이 자료상에 뭘 얘기를 들었는가 하면
여러분들 네이버 스마트 렌즈와 구글 렌즈를 유튜브 상에 검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뭔지를 한번 실습을 해보기 바랍니다. 예.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그 생물학 쪽 분야에서 생물학 쪽에서도 이미지가 많이 나오겠죠. 그래서 균에 대한 이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균에 대해서 이제 분류를 한다고 해요. 보통 예를 들어 가지고 균도 종류가 다양해요. 데이터를 보면 이게 이제 그 균 종류, 그 생명체잖아요. 균도 그 생명체에 대한 이제 배양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미지가 배양을 한 뒤 일정 시간이 지나서 현미경으로 찍으면 이렇게 모양이 나온다고 합니다. 앞뒷면의 모양. 자, 이 균은 15155라는 균은 모양이 이렇습니다. 배양을 했을 때. 또 다른 균은 모양이 이래요. 달라요. 좀 모양이 다르죠. 그 다음에 각 그 균마다 배양을 했을 때 형태가, 이미지 형태가 색깔이나 이런 게 다 다르다는 거죠. 이게 이렇게, 그죠? 그래서 생물학자들이 새로운 균을 발견했을 때 이것을 키워 본 다음에 기존의 이 균의 이미지하고 비교를 해서 만약에 있으면 이 균은 이미 우리가 어, 이렇게 발견한 균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연구할 필요가 없다. 이미 연구가 끝났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업무를 줄여주는 거죠.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해서. 이해되시나요? 자,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는 거고요. 또 그 다음에 이거 우리가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? 자, 익스포트 모델 해서 내 모델을 업로드한다. 그죠? 업로드한다. 그러면 내가 만든 모델을 이제 누구라도 재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. 그죠? 여기 보면 나오죠? 자, 그래서 주먹. 이게 왜 가위가 되지? 이렇게. 자, 이렇게 좀 피해서 해야 되나요? 이렇게. 바위, 가위, 보. 이게 좀 그 가위 데이터가 뭔가 이게 이거와 비슷한 게 있나 봐요. 그죠? 어쨌든 그럼 누군가가 이걸 쓸 수 있다는 거죠. 음. 자, 이렇게. 자, 그렇다면 제가 이 예제를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미지 가지고 하고 싶은 게 뭡니까? 이제 하고 싶은 게 뭔지가 이제 제가 궁금한 거예요. 자, 어떤 분들은 새에 대해서 궁금한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. 그러면 새 이미지에 대한 관심이 많다. 나는 새의 데이터, 새 사진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새를 분류해 보고 싶다. 사진을 올리면 그 새가 까치인지, 뭐 까마귀인지, 참새인지, 뭐 비둘기인지 이렇게 이제 뭐 분류가 되고요. 그 다음에 나는 꽃에 관심이 많다. 꽃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꽃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한번 분류를 해보고 싶다. 나는 꽃에 대한 전문가니까. 그죠?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. 그죠? 그 다음에 이미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. 이제 나중에 우리가 2학기 때는 이제 전문적인 어떤 딥러닝 모델을 만들 건데 예를 들어 가지고 병원에 그 엑스레이를 찍잖아요. 그러면 그 영상과에서 그 엑스레이를 가지고 이렇게 판독을 하지 않습니까?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이제 판단하는데 요즘에는 다 인공지능이 그 엑스레이 사진, MRI 사진을 가지고 이제 판독하기 시작합니다. 이분은 여기에 뭐 폐결절 또는 폐 뭐 결핵을 뭐 폐결핵 이런 것들을 그 이미지 기반에서 이제 진단을 하고 확률까지도 이제 제시를 해주는 거죠. 근데 사람의 경우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실수를 할 수도 있지만 인공지능의 경우는 실수라는 게 없죠. 그죠? 실수가 없죠. 이게 명확하면 그러한 어떤 시대가 되었습니다. 그래서
지금 인공지능 활용도가 이제 점점 더 이제 높아지고 있다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 오늘은 이미지를 가지고 인공지능 모델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고, 다음 시간에는 그 사운드, 뭐 똑같습니다. 방식은 그 소리를 가지고 이제 이미 그 인공지능 모델을 만드는 방법, 이런 것들을 좀 더 해볼 것이고요. 이게 중요한 건 뭔가 하면, 이 인공지능 모델이 뭐 대단히 복잡하거나 그런 게 아니구나. 사실은 데이터 자체가 데이터가 전부라는 것만 인식하시면 되고, 그 다음에 내가 이 인공지능을 어디에 활용할 것이냐,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아이디어가 중요하다라는 거죠. 인공지능 모델 만드는 것 자체는 이제 너무 단순해졌다, 간략해졌다, 누구라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. 네. 이제 그거를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번 영상을 만들었고요. 이번 주 수업 자료를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는 인공지능 모델을 만드는 것이 전문가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고요. 갈수록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 도메인에 어떤 적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혜택을 가져갈 것이다. 이전에 제가 유튜브 플랫폼을 만든 사람보다도 유튜브 플랫폼을 이용해서 자기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리는 사람들이 더 많은 가치를 만들었다는 얘기를 드렸고, 인공지능을 만드는 사람보다도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가치를 얻어갈 것이고 앞서갈 것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. 맞죠? 오늘 그 수업 영상에서 전혀 이론적인 얘기 없었습니다. 그죠? 어려운 용어 없었습니다. 그냥 이거는 컴퓨터를 가르치기 위해서 재료가 있고 순서가 있고 이 만들어진 결과를 남들에게 공유할 수 있다. 이 정도 수준으로 끝났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고를 계속 확장해보고 연습을 하게 되면 우리가 좀 더 나은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게 되고 또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아무튼 이렇게 또 따라오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. 이걸로 마치겠습니다.